불장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전재산을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든지,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대출 받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40%가 찍힌 상황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재산의 반이 내려가는데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봐요. 비트코인이 90K를 한 번 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아직까지 좀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2달이 다 돼가죠. 그래서 90K를 한 번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총 6번의 지지가 90K에서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90K는 신뢰도가 높은 정말 중요한 지지 매물대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하락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하락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락장이 시작이 되려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과매수 구간이 찍혔고 그리고 나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발생을 하지 않았죠. 그 뒤에 이 전고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주는 상승이 한 번은 남았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 확장형 패턴을 돌파를 했을 때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이 하단만 지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하단만 지켜주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확장형 패턴을 돌파를 한 뒤에 신고점을 갱신을 할 거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상승은 마지막 상승이 될 거다라는 관점을 24년 7월쯤부터 계속 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확장형 패턴이 끝나자마자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과매수, 그리고 이 과매수 구간을 넘지 않는 상승,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하락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저는 이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6번의 지지가 발생을 했던 90K는 결국에는 이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이 되던 아니면 그냥 원웨이로 하락을 시켜버리던 결국에는 90K를 이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입장에서 이게 가장 좋겠죠. 이 디센딩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알트코인 불장이 연장이 되니까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잘 모르시거나 왜 이 패턴이 발생을 하면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 좀 자세히 적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이 시나리오보다는 여기서 원웨이 하락 이탈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누르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선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테더 도미넌스는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겠죠. 현금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18년도부터 이 상승 추세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지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이 추세선만 닿으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했다라는 건데, 이 상승 추세선은 지지가 발생을 하고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 그러면 이때마다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왔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18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항상 이 추세선을 지켜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더 도미넌스의 위치는 어디다? 이 상승 추세선의 위치에 있다. 저는 결국에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찍혀있죠, 주봉 기준에서. 그리고 그 근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게 4시간 봉으로 짧게 보면 이 선이 방금 말씀드린 추세선이에요. 2018년도부터 역사적으로 지켜줬던, 그리고 지금 그 선에서 어떤 패턴이 발생을 했죠?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이 패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하락에서 상승을 암시하는. 그리고 이 패턴이 넥라인까지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높은 확률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0.38의 되돌림 저항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비트코인 92K 구간이에요. 여기가 뚫리면 이제 비트코인 92K도 뚫린다는 얘기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를 테스트하러 가고 있죠. 근데 이때 0.381을 테스트하는 상황이랑 지금 0.381을 테스트하는 상황이랑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하락쇄기형 패턴 내부에서 이 0.382의 저항을 두드린 거고, 지금은 이 패턴을 돌파를 하고 되돌림까지 준 상황, 이 패턴 안에 갇혀있는 상황과 지금 패턴을 뚫어버린 상태에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저항을 뚫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저항을 뚫어버린다면 저는 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가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승 추세가 가속화가 되면 결국 비트코인 90K는 깨지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 고점이 나왔다고 해도 원웨이로 하락시켜버리지는 않아요. 이때도 보면 상승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나서 하락을 했고, 이때는 더블탑 패턴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바로 하락시키지 않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90K를 이탈했을 때 어떤 패턴이 성립이 되게 되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90K 이탈 시에는 정말 크게 빠질 수가 있다. 86K는 저번에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리테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패턴 이탈에 대한 리테스트. 그래서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사실상 최고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리스크 관리해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이 리스크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어떻게 다 팔고 도망치라는 거냐,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때문이죠. 이 돌아오는 리턴이 정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 리턴이 뭘까요?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겼을 때 돌아오는 수익이죠. 그러면 반대로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졌을 때 손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락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도 저는 여기에 전 재산을 숏포지션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틀리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버리면 저는 다음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바로 퇴출당해버리는 거죠. 이 시장에서의 기회는 무한한데 제가 여기서 단순히 하락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모든 걸 걸 필요가 없죠. 틀리면 퇴출인데. 그럼 반대로 제 생각대로 정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불장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전 재산을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든지,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대출받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40%가 찍힌 상황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재산의 반이 날아가는데.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봐요. 저도 이럴 땐 손절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런데 손절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짜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그냥 90%가 찍히는 건데, 그럼 이게 선물거래의 청산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불쟁의 모든 걸 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뭘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해요. 현금 보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불장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만약 이 불장이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다음 기회도 잡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매수를 한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현금 보유를 해놔야지 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반등 구간에서 남은 현금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반등을 줄 때 탈출을 하던지, 아니면 정말 하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손절을 한 뒤에 지지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하고 손실 본 것보다 크게 수익을 가져오던지.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을 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시장은 이때 이 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오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시장은 길고 기회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불장이 한 번 더 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만약 불장이 오지 않았을 때도 같이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이게 제 관점의 핵심이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손절 못해서 몇 년 동안 존버하는, 이게 불장마다 왔었거든요. 뭐 2017년도 불장이나 21년도 불장이나. 그래서 이번 불장이 끝나게 되면 똑같이 물려서 이제 몇 년 동안 존버하는 사람이 분명 나올 건데, 제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면서 이런 하락 관점을 내고 있는 거고, 다들 리스크 관리라는 안전 장치는 꼭 생각을 해두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아직 이 90K를 이탈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디센딩 패턴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지금 바로 하락을 시켜버리든 결국에는 이 90K를 좀 이탈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현금 보유를 해라.